그 엄청난 그 합성적인 지식, 그리고 그 분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나니까 조금만 눈을 돌리니까 이게 금광이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그동안 그렇게 측정한 노하우, 그 물질들, 그 노하우가 이렇게 여기 보면은 알츠하이머 치료제고, 저렇게 눈을 돌리면은 마약 중독 치료제고, 이렇게 눈을 돌리면은 뭐 항암제가 되고, 뭐 해가지고, 요즘은 저희가 그 추적했던 그리고 앞으로 계속 추적해 나가겠지만, 그래서 그 질문을 받았던, 그래서 왜 천연물 합성을 하는 데에 대한 답을 명확히 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사회적 임팩트가 있고, 그리고 진짜로 그 납세자들에게 납득이 가는, 일반 국민들도 납득이 가는, 네, 쓰이더라고요. 그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의도한 건 아닌데, 그게 전혀 처음부터 그걸 의도했으면은, 막 불순한, 오히려 그런 합성, 그런 노하우를 많이 쌓였을 텐데, 전혀 저희는 그냥 산이 있으니까 가는 거다. 그냥 합성해, 묻지 마. 왜 이러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그 자산이 지금은 이게 굉장히 응용력이고 파급력이 있는 다양한 분야를 쓸 수 있는 걸 최근에 막 깨달으면서 이제는 그 협력 연구도 하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화학과에서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이게 행정적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한승규입니다. 먼저 이제 카이스트 학부를 나왔는데요. 카이스트는 좋은 점이 이제 1학년 때는 무학과 학과가 없고 이제 2학년 때 학과를 정하는 건데, 그래서 1학년 때 여러 가지 즐겁게 여러 과목을 듣다가 제 적성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플라이드 된 그런 그 공학보다는 이렇게 기초 과학 사이언스라고 생각을 해서 화학과를 선택을 했고, 그러니까 조화학을 하기로 했었고, 그래서 이제 화학과를 택한 거는 이제 화학이 다루는 이제 주로 것이 분자입니다. 그래서 분자가 굉장히 적당한 사이즈에 이렇게 잘 합성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매니지블하고 이렇게 굉장히 디자인도 할 수 있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해서 가장 분자의 매력에 빠져서 이제 화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과에 진학을 해서 크게 생각나는 거는,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전형적인 모범생 스타일 학생이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화학과 공부를 중고등학교 때보다 더 열심히. 그래서 대학교 때 막 예습을 해가진 않잖아요. 보통 다음날. 근데 전날 예습을 안 하면은 불안하고, 그래서 다음날 수업할 거를 막 예습하고 이렇게 도서관에서 복습하고 그날 배운 걸 맨날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딱 근데 하루는 보통 이제 저녁을 먹고 7시 정도에 도서관 갔는데, 그날 생활 동안 하루는 그냥 스타크래프트를 그 당시 하던 스타크래프트 했는데, 이게 7시가 지났는데 너무 재밌었던 거다. 그때 그 당시 이제 배틀넷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도 근데 넘어서, 근데 도서관 가야 되는데, 근데 게임을 계속 하지. 그래서 그날은 이제 하루를 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하루가 기억되고 나머지니까 되게 열심히 도서관을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정도 짠 하루가 학부 생활 동안 기억났을 정도로 되게 열심히 학부 생활을 했고, 근데 또 기억나는 거는 두 번의 이제 개별 연구, 카이스트는 개별 연구라고 해서 학생에게 그 연구실에 들어가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제 2학년에서 이제 3학년, 2학년 때 이제 지금은 이제 포항공대로 옮기셔서 계신데, 이지호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제 구조생물학, 이제 단백질, 제가 그냥 막연하게 단백질에 관심이 많아서 입학할 때부터. 그래서 근데 그 단백질의 구조를 푸는 연구실에서 간단한 클로닝이나 학부생이 할 수 있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한 거라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첨단 연구에서 이렇게 보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그래서 굉장히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나름대로 그것도 되게 열심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방학 기간 동안에 모든 시간 온전히 그럼 대학원생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의지는, 실력은 아니었겠지만, 이렇게 해서 굉장히 즐겁게 지냈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는 이제 그 장석복 교수님, 우리나라 이제 최고의 유기화학자 중에, 전 세계적으로도 최고의 유기화학자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 연구, 이제 군대 있을 때 상병 달자마자 이메일을 보내서 제대하면은 합격할 텐데 장석복 교수님 연구실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어떤 학생이 군대 가기 전에 이렇게 연락하면 대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견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허락을 해주셨고, 거기서 또
열심히 연구 생활했습니다. 유기 화학에 대해서. 역시 지금 생각해보면은 뭐 보잘것없이 배우는 그 선배들에게 막 피해만 끼치는 시간만 뺏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고, 그래서 네, 카이스트에서 그렇게 즐겁게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유학을 가기로 마음을 먹어가지고 이제 MIT에서 이제 대학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흔히 말하는 헬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원 생활을 6년을 했는데, 이게 참 힘들었습니다. 인생에서. 이게 계속 이제 힘들어지는데, 왜냐면은 이제 그때 제가 연구하는 방식이 이제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제가 천연물 그 전합성, 모바사키라는 굉장히 좋으신 교수님 밑에서 전합성 복잡한 천연물을 만드는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상했던 대로 그걸 만들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하는데, 또안 만들어지고. 그래서 첫 프로젝트는 아마 한 4년 동안 거의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4년 동안 너무 이제 우울하고 힘들고, 그래서 원하는 게 안 나오면은 이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한 과정에서도 100% 성공하는 비법이라고 해서 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해서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검증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제 연구를 했으면은 더 잘할 수 있었을지, 근데 그걸 지금 늦게 깨달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원하는 게 나오지 않으면 실패로 규명하고 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제 항상 밤 12시, 새벽 1~2시까지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는데, 미국의 그 당시 제니터,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이 한 새벽 1시쯤 오십니다.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모든 실험실을 이제, 왜냐면 낮에는 하면 이게 너무 붐비니까. 그래서 새벽에 오셔서 정리를 이렇게 청소를 하시면은, 그분이 그렇게 부러운 겁니다. 왜냐면은 그분은 일을 하면은 이렇게 청소 활동을 하시면은 이렇게 실험실이 깨끗해지고, 깨끗해지는 굉장히 생산적인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저는 이제 아무리 노력을 해서 해도 이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시약만 축내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심리적으로는 위축되고 이렇게 굉장히 암울했는데, 근데 어쨌든 꾸역꾸역 서바이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광명 그런 게 아니라 겨우겨우 해가지고 첫 번째 프로젝트 성공했고, 두 번째도 겨우겨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학원은 뭐, 이렇게 되게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뒤돌아 생각해보면은, 그때 이제 심리적인 바닥은 여러 번 짚어봤기 때문에, 웬만한 그 뒤로 그 정도로 이제 힘든 일은, 또 뭐, 그때가 근데 심리적으로는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왜냐면은, 모든 걸 경험해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단련의 시간이 있던 것 같기도 하고. 예일에서 포닥을 했던 시간은, 굉장히 포닥은 이제 또 한 1~2년 안에 굉장히 성과를 내고,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또 굉장히 컸기 때문에 또 그 나름대로의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안에, 그러니까 1년 안에 성과가 나온다는 거는 뭐 6개월 안에 빨리 결과를 보고 논문화하고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가 컸는데, 근데 또 이렇게 거기서도 이게 포닥 때도 아직 그 과학적인 방법론에 의해서 하지 않고 성공에만 이게 원하는 결과만 쫓는, 지금 보면 약간 서툰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래도 또 하던 격파가 있어가지고 하고 1년 만에 프로젝트 성공하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뭐 유기화학과 그 당시 이제 생화학적으로 이제 구조를 잡아야 될 게 있었는데, 단백질을 발현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크리스탈이 안 잡히던 거를 굉장히 결정화가 잘 된 단백질을 연결해가지고 하는, 굉장히 지금 보면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그걸 할 수 있었던 거는 학부 때 제가 이지호 교수님 연구실에서, 그래도 그 생물학 연구실에서 했던 그 경험이 있어서 자신감이 있어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무사히 포닥 때도 이렇게 무사히 서바이브, 그것도 뭐 막 이렇게 잘했다는 건 아니라 겨우 이제 서바이브 했다라는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고 나니까 이제 학생들도 받고, 이제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제 그 학생들은 저만 믿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믿고 본인의 그 청춘을 바쳐서 연구를 하겠다는 너무 고마운 학생들인데, 이제 연구 이제 프로젝트 과제를 진행을 하는데, 이게 또 이게 마음대로 이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학생 보는 게 무서운 게 왜냐면은 학생이 이렇게, 이거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학생이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유기 합성이니까, 반응을 보냈는데 저한테 문을 두드리고, 교수님, 반응이 안 갔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면은 웃음이 훌렁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래. 그러면은, 왜냐면 이게, 그럼 안 갔으면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탁탁탁 답이 나왔는데,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아는 것도 한정돼 있고, 그럼 소진이 되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옵션이 이제 소진되는 순간들이 오면은 더 이상 이제 답을 줄 수가 없게 되면은, 그러면 학생들은 근데 또 안 되는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 그러면은, 그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게 연구 결과가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게 결과,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 그 압박감이 너무 크더라고요. 근데 계속 근데 카이스트 학과에 있으면서도 기대치는 있고, 이렇게 이게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엄청난 큰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이제 3년 정도 있어 보니까 이제 이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마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어떤 교수다 뭐 이렇게 뭐 카이스트도 굉장히 좋은데 뭐 어느 교수는 모든 걸 안다, 답을 안다 이렇게 연구 과제를 하면은 답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되게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일단 교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처음에 그 문제를 상정을 할 때 그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문제는 풀 가치가 없는 거죠. 그 풀 이유가 없는 건 세금 낭비죠. 그러니까 자기도 본인들도 처음 시작할 때 답을 모르는 문제에 도전을 하고, 근데 어떤 가설을 갖고 이제 접근을 하는 건데, 그 답을 모르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저도 깨달은 게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굉장히 편했어요. 나도 답을 모른다. 답을 모르니까 우리 같이 함께 풀어가는 거다. 우리가 내가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 이미 알려줬다. 그래서 이미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답을 모르고 있는 거다라는 거를 깔끔히 인정을 하고 학생에게 그거를 잘 설명을 하고 하니까 학생도 그러면 그 기대치, 또 교수는 모든 답을 알고 있다라는 그게 아니라 우리 같이 답을 풀어나가는 거고,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론에 입각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뭐 잘 되면 로또식이 아니라 굉장히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문제에 같이 접근해 나가는 과정, 우리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다라고 저도 마음을 먹고 그걸 학생에게 이해시키는 순간 굉장히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럼 모르는 문제도 그러면 겁이 안 나고, 왜냐면 우리가 같이 풀어나가면 되니까, 우리가 옳은 방법론을 갖고 풀어나가면 되고, 그리고 극단적으로 우리 학생 입장에서도 이게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만약에 교수가 어떤 초천재적인 교수라서 그 답을 다 아는 교수 밑에서 수학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그 당장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안 되면은 교수한테 물어보면 답이 자판기처럼 톡톡톡 나오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학위 기간 동안 뭐 논문을 모르면은 이렇게 하면 쭉쭉 다 나오고, 그러면 그때는 좋을 수 있지만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졸업하고 나서,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박사 과정이다 하면은 박사학위를 받고 기대되는 거는 그런 독립적인 연구를 하고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건데, 그 교수가 모든 답을 주는 데 익숙한 그 학생, 그 박사는 졸업하고 나서 어디를 갔는데, 그때는 교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어볼 사람이 없으면은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박사가 되면은,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 학교를 가자면 회사에 갔을 때, 김 박사는 학생 때 그렇게 논문도 뭐 10개나 썼는데 왜 좀 현찮네, 왜 못 풀지?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거는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답을 다 주는 교수가 좋은 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학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같이 풀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그 건강, 뒤에 그 영달을 위해서는 오히려 그렇고,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렸듯이 답을 다 아는 교수도 없고, 그 답을 다 알면은 그 교수가 잘못된 문제를 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깨닫는 순간, 그럼 훨씬 이 교수직이라는 게 좀 재밌어지고, 학생들과 함께 우리 팀이 돼서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이제 옳은 방법론으로 풀어가고, 그 관계가 형성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게 한 3년 걸렸습니다. 그거를 깨닫는데. 그러니까 과학적 방법론을 깨닫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또 교수와 학생과의 그 관계가 그렇다는 거를
한 3년 차부터는 그래서 재미있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뭐 오피스에 그 학생들이 내가 또 답을 모르는 거를 물어보는 학생이 약간 두렵기도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근데 그다음에 학생을 만나고 싶고 해가지고, 그때는, 네, 너무 시간만 나면 오피스에 가서 생각하고 싶은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고, 학생들과의 디스커션도 너무 이게 잘하고, 학생들도 이제 교수의 답을 모르는 건 아니까, 근데, 어쨌든 근데 그 경험은 더 많으니까 좋은 디스커션 패키지를 가져와서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런 데이터가 있고 제가 분석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면은 어쨌든 제가 답은 몰라도 그 짬은 더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럴 것 같다 이런 가설을 세우자 하는 거는 더 잘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건 저 똑똑해서 아니라 그냥 경험이 많아서 그래서 그럼 그런 거는 하고 맞네요 이렇게 해서 쿵짝쿵짝 해가면서 같이 성장하고 하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저희 현대 과학자들이 푸는 문제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이렇게 훨씬 되게 복잡합니다. 컴플렉스하고 그러니까 순간에 이게 번뜩임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 진짜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많은 이게 그 번뜩임들이 하나가 아니라 막 10개, 20개가 돼야지 결과가 나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인텔리전스로만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이게 착각하기 쉬운 부분인데 근데 그런 어려운 복잡한 문제는 다학도로 그러니까 어쩔 때는 혼자서 풀 수 없겠지만 당연히 혼자 풀 수 없고 어쨌든 연구실 단위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 학생들과의 관계 어떻게 학생을 잘 계속 동기부여를 갖고 학생이 계속 성장 욕구를 하고 관심을 갖고 푸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사람을 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게 또 요즘 문제가 계속 점점 더 복잡해지다 보니까 또 제가 갖고 있는 전문 지식만 갖고는 못 풀 때는 어떤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이제 그 지식을 빌려서 같이 함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도 다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뭔가 이렇게 왜냐면 그거는 막, 올림피아, 이게, 연구를, 이게 직업으로 하고, 이렇게, 디스커버를 하고, 리서치를 한다는 거는, 올림피아드 문제를 푸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게, 그거는, 콤플렉스 문제를 다각적으로 접근해서, 오랜 시간 동안 끈기를 갖고 해야 되는 거라서, 그리고 제 주위에 교수님들 봐도 그런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이 잘 하는 거고, 물론 똑똑하시지만, 거기에 더해서 그런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들이 잘 하더라고요. 최근에 깨닫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교수가 될 때는 몰랐는데 그냥 교수 천재적인 그런 거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다는 아니고 오히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이제 제가 연구하는 게 이제 어떤 오르가니즘이 생물체가 2차 대사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환경으로부터 아니면 어떤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2차 대사물들을 쓰는데 그게 이제 천연물입니다. 그래서 적을 죽이기도 하고 환경에 이렇게 적응하기도 하고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를 이제 식물이든 곰팡이든 미생물이든 아니면 산호 바다에서든 그런 것들이 생물체 만들어서 이제 하는데 저희는 그거를 생명체에서 생합성 되는 걸 생명체가 단백질 등을 통해서 생합성 기자를 통해서 만드는 거를 화학적으로 만드는 게 저희가 이제 연구하는 연구 분야입니다. 이제 제가 2014년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10년, 올해 이제 7월 1일이 만 10년째 되는 교수된 지 10년째 되는 해였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합성을, 왜 하냐. 그 복잡한 거를, 그 어려운 거를 시간을 들여서, 시간과 돈을 들여서 왜 하냐 하면은, 이게, 그 질문을 약간 슬쩍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냥, 우린 복잡한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그 분자 구조가 있으니까 아름답고, 만들기 어려우니까 있는 거고, 산이 거기 있으니까 오르는 거고, 약간 그런 마인드로 이제 10년 동안 연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 정도 굉장히 가치가 있고, 어려운 문제를 풀고 인정을 받고, 저희 필드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냥 묻지 마. 그냥, 천연물이 거기 있으니까 만드는 거야. 이유는 묻지 마.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이제 10년 동안 진짜로 이제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저희 연구실이 합성의 전문가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연구하는 천연물 구는 데에서는 그 전 세계 누구보다도 노하우를 갖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 엄청난 그 합성적인 지식 그리고 그 분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나니까
조금만 눈을 돌리니까 이게 금광이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그동안 그렇게 측정한 노하우, 그 물질들, 그 노하우가 이렇게 여기 보면은 알츠하이머 치료제고, 저렇게 눈을 돌리면은 마약 중독 치료제고, 이렇게 눈을 돌리면은 뭐 항암제가 되고, 뭐 해가지고, 요즘은 저희가 그 축적했던 그동안, 그리고 앞으로 계속 축적해 나가겠지만, 그래서 그 질문을 받았던, 그래서 왜 천연물 합성을 하는 데 대한 답을 명확히 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사회적 임팩트가 있고, 그리고 진짜로 납세자들에게 납득이 가는, 일반 국민들도 납득이 가는, 데 쓰이더라고요.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의도한 건 아닌데, 그게 전혀, 처음부터 그걸 의도했으면은, 막 불순의 오히려 그런 합성, 그런 노하우를 많이 쌓였을 텐데, 전혀 저희는 그냥 산이 있으니까 가는 거다. 그냥 합성해, 묻지 마. 왜 이러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그 자산이 지금은 이게 굉장히 응용력이고 파급력이 있는 다양한 분야를 쓸 수 있는 걸 최근에 막 깨달으면서 이제는 협력 연구도 하고, 그동안에는 이제 협력 연구를 하려고 해도, 이게, 부침이 저희가, 이게 스트롱 그라운드가 없으면은, 이게 무산되고 잘 흐지부지되고 하는 경우인데, 이제는 저희가 그래도 축적한 그 노하우가 있으니까 굉장히, 그 공동 연구 파트너와도 굉장히 잘, 저희가 서로 이렇게 딱 지지대가 저희가 있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이렇게, 그런 거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예상하진 않았지만, 이게 굉장히, 좋은 거다. 장합성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거다라는 이제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해보니까 이제 제가 유튜브에도 올리고 한승규 리서치 100% 성공하는 비법 치면은 아마 유튜브에도 나올 거면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그 과학적 방법론에 의사들이 안정적으로 이제 하는 건데 그 안정성 근데 과학을 한다는 건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뭔가 이게 uncertainty가 있다, 불확실성이 있다. 왜냐면 연구를 잘 되면 좋지만 근데 안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사실 뭐 언론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들이 이제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할 때도 인터뷰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말씀하는 게 99%의 실패를 딛고 1%의 성공을 뭐 이렇게 이뤄낸 훌륭한 과학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99%는 계속 뭔가 실패의 삶을 살고 과학자는 1%만 그러면 그러니까 막말로 3달 중에 뭐 90일은 슬프고 뭐가 실패고 하루만 행복한 삶이 그러니까 이게 과학자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과학이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을 제대로 잘 올바른 방식으로 하면 아까 한번 쳐보시면 그 방식이 나오는데 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해서 가설에 입각해서 천천히 하면은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과학의 운이 로또가 아니라 과학은 진짜로 이렇게 어떤 신비한 그 시스템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베일을 벗겨가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재밌거든요. 재밌고 불확실성도 없고 그렇게 제대로 된 방식으로 과학을 하면은 불확실성도 없습니다.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전진해 나가다 보면. 근데 그러면은 괜찮거든요. 이게 과학이. 네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너무 과학자도 안정적일 수 있으니까 잘 하면은, 네. 왜냐면 분명히 또 과학자가 갖고 있는 메리트가 사회적인 파급력이나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너무 이게 약간 근데 지금 너무 균형추가 이게 무너진 것 같아가지고 학생들 또 여러 가지 과학에 관심을 품고 있는 학생들 화이팅입니다.